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읽은 지 꽤 오래전 책인데도 얼마 전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어도 정말 재미있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책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홍창진 신부님의 유쾌한 인생탐구입니다. 홍창진 신부님은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이 책은. 이 책이 왜 재밌냐면요. 진짜 시원한 사이다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을 산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4년 후에 읽어봐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이 굉장히 신부님이 돌직구를 시원하게 날리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려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 책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화가 날 때, 사람들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평생 배운 욕을 참지 말고 다 써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신부님의 이미지와는 정말 180도 다른 그런 시원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은 교과서식 정답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명쾌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예요.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못나고 부족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딱히 무언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가면을 벗어 던지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아픈데 안 아픈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싫은데 좋은 척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진짜 행복에 이르는 여정을 망치는 것은 내가 아닌 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책에서는 또 굉장히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인생 처방전이 많이 등장해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외롭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통쾌한 사이다 같은 해법이 제시되어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도 같이 유쾌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부님의 냉철하고 따뜻한 조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2016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라는 책을 쓰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책을 굉장히 제가 힘들게 썼어요. 다른 책은 한 달 만에 다 썼는데 그 책은 완성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에게 힘을 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 책을 다시 꺼내보게 됐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원고를 2개를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꺼내보게 됐는데 다시 꺼내도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두 번째는요.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은퇴할 때도 되지 않았다. 이거는 별로 나와 거리가 되게 먼 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이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젊음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음이 굉장히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빠르구나, 청춘은 더더욱 짧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예요. 결코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은퇴할 때가 아니라서 이 책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책은 아니에요. 모두가 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은퇴하신 분 1000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은 뭐가 가장 후회될까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문장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먼 훗날을 위해 오늘을 희생 제물처럼 바치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은퇴는 특정 사람만의 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퇴할 때 후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충분하게 놀 것을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놀 것. 그리고 의외로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최선을 다하면 사람이 쉽게 방전이 돼요. 최선을 다하는 분야는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외로움과 미리 친해져 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은퇴를 하고 나면은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미리 외로움과 친해 두었더라면 은퇴한 후의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이 책에서 강조하시는 건요, 물질 소비보다 경험 소비를 많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젊은 시절에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 후의 문제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퇴 후의 후회 목록을 있는 힘껏 늘려가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또 회사에 전부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게 그렇게 후회된다고 하시는데요. 은퇴 후에 남겨진 많은 시간들을 도무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회사에 올인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일 같은 놀이를 몇 개쯤 만들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젊을 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하시네요. 월급에서만 행복을 찾지 말고 일과 놀이, 취미생활, 그리고 직장과 집 사이에 즐길 만한 제3의 공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는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최선일지 은퇴하기 전에 미리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은퇴를 하고 나시니 자신이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 재미있는 건 무엇인지 진작 고민을 했어야겠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30대에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14년에 읽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책을 꺼내보니까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6년 전에 읽을 때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6년 후에 읽고 나니까 이 책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2번, 3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을 다시 읽는다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책이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책이 달리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책을 읽는다는 것의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읽어도 재밌는 책이 정말로 좋은 책이겠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